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폭로가 또 터졌습니다. 자신이 실세 장관에 대한 비위 혐의를 조사하자 청와대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뭐 그 실세 장관이 누군지도 궁금하고요.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돈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돈 문제까지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정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아주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문을 아침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이 김태우 수사관이 상당히 또 균형 감각이 있는 분 같습니다. 자, 어제는 그제는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굉장히 큰 건들이 터졌는데 오늘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데 문제는 현역 실세 장관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정권 실세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시작은 우윤건 러시아 대사고 마무리는 현역 실세 장관 A씨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도 A 장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직 장관인데다가 실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확정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보도하면 이 A 장관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력이 좋거나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거나 능력과 수완이 있는 분으로는 보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올 10월경 조사 중이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도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의원에 대한 뒷조사입니다. 직무 관련 비위 의혹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돈이 걸렸습니다. 자, 그 장관이 있는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납품이 있었는데 그 납품업체 B사에 대해서 뭐 좀 문제가 있어서 내부 감사가 아마 진행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부당한 압력을 이 장관이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아하.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자, A 장관은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솔직히 지금 장관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 몇 명 안 됩니다. 뭐 김부겸 뭐 대권 후보죠. 김부겸 장관이 있고 또 김영춘 해수부 장관 셉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거는 뭐 김현미 국토부가 사실은 이권 이런 것들이 제일 뭐 많다고 할 교육부 국토부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처가 크고 그렇다 그러면 김부겸 저 우리 김영춘 김현미 다 그것도 다 김씨네요 또. 다 실세고 그 중에 한 명이 상당히 높은데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대로 이 A라는 장관이 실세 장관이 B사 사장과 신문이 두터워가지고 예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일감을 몰아줬다. 이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돈이 그렇죠. 돈이죠. 일감 또 하나는 지금 뭐 대기업 비판할 때 일감 몰아주기 얼마나 비판했어요. 매 비판하고 이거 뭐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무슨 민주당이 무슨 뭐 경제 민주 경제 뭐 이런 이야기 경제 정의 이야기하다가 본인들은 뒤에서 이렇게 자기가 친한 납품업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김수환 말대로 포함된 게 맞다면 이것 또한 정권이 붕괴될 사건이죠. 그렇죠. 이거 실세 장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 보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4사람 중에 한 2사람으로 추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비위가 있다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뭐 지금 청와대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럴 거고 민주당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럴 거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을 조사해 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도로교통공사 관련해서 그 커피 납품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김우재 커피숍인가요? 이우재 커피숍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그 커피 머신 들어가면서 TV조선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고 그러니까 가성 대비가 아주 나쁜 거죠. 그게 납품이 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물증이 있어가지고 뭐 구속되거나 이런 어떤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 정보만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 아마 우재창 의원이라고 했죠. 전 의원. 우재창. 그러니까 뭐 네. 그렇다면 우재창 전 의원과 이 관련된 업체라 그러면 이 업체 거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럼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느냐? 더 싼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야지 자기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뭐 친한 사람들끼리, 왜냐면 두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는 뭐 밑에 데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하니까 야 요새 뭐 일거리도 없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심심하니까 이거 사업해라. 내가 해줄게. 이거야말로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누구야죠? 김상조. 네, 김상조. 많은 거야, 많은 거야. 이런 거를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보고야말로 정말 김 수사관이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보면 자 일감 몰아주고 의혹 뭐 아까 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부당한 압력을 감사에 행사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고, 또 김서관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상세하게 일일 보고서에 썼다. 일일 보고는 무조건 비서관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박형철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은 이걸 받아봤다는 겁니다. 네. 이거 김서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일일 보고도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직무유기죠. 예. 그리고 박형철 어쨌든 뭐 비서관이나 청와대는 지금 여기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일일 보고는 김 수사관이 뭐 물리를 빚은 뒤에 근태 관리를 위해서 받은 것이고 정식 보고가 아닌데 거기에 쓴 내용 때문에 불이익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를 해봐야죠. 그렇죠. 의견이 대립되고 주장이 대립되면 뭐 김 수사관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박형철 비서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무조건 아니다 그러고, 무조건 아니다. 또 민주당은 계속 지금 거의 그 김 수사관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범죄자 입에 놀아나고 있는 야당들은 뭐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웃기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또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이 또 이제 그 폭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름이 자꾸만 나오는데 어제 나온 사람의 이름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비위 첩보를 갖다가 올렸는데 묵살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지저분합니다. 김 이사장이 이 회사의 부이사장으로 있을 때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승진 대가나 이런 걸 갖고 갈취. 그런 것도 아닌가? 그 정도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쨌든 뭐 50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수시로 상납하게.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거 이거는 제가 봐도 무슨 바로 구속이죠.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양아치죠, 이건. 이거에 대해서 그 그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정권 실세가 김 이사장을 비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이 김 이사장을 비호한 정권 실세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물증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 금정 라인에서 조국석 산하입니다. 과연 제대로 그동안에 이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사장, 사장 뭐 이런 감사를 이제 임명할 때 스크린 했느냐, 또는 스크린해서 그런 게 발견됐는데도 우리 편인데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했느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조국석은 무조건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뭐 직권 남용일 수도, 이건 직무유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대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인사 금정 라인에서 금품 상납 내용을 금정을 했다 우리가. 예. 그런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렇지만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했고 상납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청와대가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제 돈 뜯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조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저희가 뭐 이게 사실이면 양아치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람이 가서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 계좌 다 털어서 정말 그때 자금이 오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이 사람의 자금이 그만큼 빠져나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상균에 대한 이 주장들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네.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 우리 이미 했다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문제 점검해봐야 됩니다. 진짜 지금 또 털어가지고 만약에 나오면요, 지금 청와대는 감당할 자신 있어? 정말? 그러니까요. 감당 못합니다 이거.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어제 그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이제 이 특별조사단장이 이야기한 건데
김도읍도 검사 출신입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치밀한 스타일의 성격인데 네.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특히 저는 이 김상균도 김상균이지만 현역 실세 A 장관이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이네요. 예. 금액이 상당할 것 같고 말이죠. 뭐 예. 그렇죠. 우리가 금액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죄질이 참 악질 아닙니까? 죄질도 그렇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업체에 자기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의 무슨 일감을 몰아주고 또는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 일감을 몰아주고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부 감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감옥 가서 정말 오래오래 계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요. 네. 아주 고급 정보들, 문제가 될 만한 정보들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다 묻어뒀다는 것들. 만약에 지금 묵살, 이거 그렇죠. 묵살이죠. 네. 예, 지금 하나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거 사실이 아니야. 조사하지 않고, 뭐 그냥 묻어두고. 이렇다면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 또 어떤 부분에선 사찰을 시켰으면 직권 남용, 뭐 다 깜빵갈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뭐 다른 말을 못 드리면 김상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왜 제가 재질이 좀 나쁘다고 했냐면 이게 한 번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씩 부하 직원들한테 돈을 갈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료 직원들이 항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이 내용은 직원 여러 명이 목격했고 뭐 크게 싸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격자가 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조사를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뭐 특검이든 뭐 한번 검찰에 들어가면요 이 정도 보호됐다면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하 직원들한테 1회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그럼 이게 아니 그 조직 폭력배예요 이게? 이게 시작은 그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클 조폭 서클들 네. 좀 힘없는 애 밤에 이리 와 갖고 있는 거 내놔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그게 예.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 얘기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질이 낮은 걸 만약 했다면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1야당의 어쨌든 이 조사 단장이 공개적으로 깐 겁니다. 이거를 보면 어쨌든 뭐 김도읍 의원은 말합니다. 이 내용은 직원 여러 명이 목격했고 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운 일도 있다.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갔다. 이렇게 뭐 아니면 김상균이 김도읍을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소를 하십시오. 고소해야죠. 이건 고소하면 안 하면 이상하네. 고소하면 이제 수사를 하고 진실이면 김상균은 깜빵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김도읍 의원은 가짜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도읍 의원이 뭐 그런 자신도 없이 검사 출신이 이런 거를 갖다 공개했겠습니까? 뭔가 자료를 받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비위 제보가 사실은 조금 제가 봐도 좀 어떻게 저질 아닌가 저질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공항에서 아까 저희가 방송도 했지만 공항에서 그 신분증 논란. 네? 야, 이 새 X야. 새 X야. 참. 이게 참 이 사람들 진짜 심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김상균이라는 이름 우리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내가 보니까 국토부 관리 출신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쭉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자리에 앉히고 비호하는 정권 실세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김상균은 본인보다는 뒤에서 도와주는 실세가 중요한 것이고 현역 실세 A 장관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윤건 러시아에서는 그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한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오른팔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센 거고 그렇다면 김태우 수사관은 정말 기묘하게도 그런 사람들만 딱딱 집어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시했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했나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람은 청와대를 거의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오늘은 동아일보, 어제는 뭐 조선일보, 그저께는 중앙일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만 사실로 판명돼도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고 청와대는 흔들흔들하게 되고 조국 임종석은 개입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현재까지 진도 나간 겁니다. 지금 나온 게 말이죠. 뭐 한 100여 개 이상인데 아직까지 30%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100개가 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 뭐
실제로 청와대가 인정한 것만 해도 조국서까지 직접 보고됐다고 인정한 것만 해도 세계입니다 이미. 네. 돼 있겠죠 물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야 시인한 것만 그 정도인데 또 뭐 문제가 드러나면 또 시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드러난 이름들만 해도 뭐 홍준표, 최경환, 조선일보, 그렇죠. 홍석현 무시무시합니다 이름들이 다. 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뭐 사실로 판명되고 폭탄이 터지고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분노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네. 자신들이 뭐 민주화 정부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들, 적폐들 청산해야 된다. 우리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자신들이 적폐고 DNA는 민간인 사찰, 기업인 사찰, 뭐 그냥 사찰이 자신의 DNA이고 말이에요. 비위 혐의가 다 쌓여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DNA를 한번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과연 이게 우월한 DNA인지 아니면 특권의식, 갑질의식, 부패의식으로 똘똘 뭉친 DNA인지. 그렇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참 괜찮았는데 이게 유전자 변형이 돼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좀 북한하고 자꾸 대화하면서 정말 핵 관련 얘기하더니만 방사능에 오염됐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만 자기들이 DNA를 주장하지 말고 검증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국과수에 보내든지 DNA를 봅시다. 이거 100여 개 중에 아직 30% 이하, 예, 아직도 한 70% 이상이 남았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네. 제가 볼 때는 김태우 수사관이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한 스타일이기 주도 때문에 면밀해요. 진짜는 한 5개 정도 속에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구속되고 하면 저 감옥소에서 보내는 겁니다. 야, 나를 가둬. 오케이. 오늘은 조선, 내일은 동아, 모레는 중앙. 뭐 꼭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섣불리 검찰도 김태호를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자꾸 뭐 골프장이나 뒤지고 뭐 그 실업 사업가 최모 씨만 뒤지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청와대도 한번 뒤지고 그렇죠. 다 뒤져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시라. 야,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예. 문재인 정권으로 지금 다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김성태도 그렇고요. 청와대가 약점이 많은 거예요. 약점이 많으면 결국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고 당당하지가 못해요. 회피하죠. 네. 예, 약점이 많아요. 숨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렇다면 이 김 수사관의 말들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내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려? 나 좀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참 위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와대 위기. 대한민국 얘기인데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말이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아니, 10개 중에 3개도 지금 까지지 않았는데 그 3개가 이렇게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하면 말이죠. 10개가 다 까지게 되면 완전히 청와대는 말이죠. 원자탄을 맞은 것처럼 그냥 팍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꾸 저렇게 부인하는 걸 보니까.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팍, 그리고 댓글 막 써주세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 댓글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그리고 옳은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